어느 날 갑자기 집안에서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 사라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15년 동안 매일 아침 밥상을 차려주고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봐 온 사람이 말입니다. 더욱 섬뜩한 건 그 사람이 사라지기 전 여러분의 모든 비밀을 복사해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가정에 찾아온 충격적인 실종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2025년 3월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경기도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한 40평대 아파트에서 윤지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48세의 나이에 분당에서 손꼽히는 대형 한의원을 운영하며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던 그에게 이날 아침은 특별할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내는 이미 출근 준비를 마치고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고 고등학생인 큰딸과 중학생인 작은 아들은 각자의 방에서 등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벌써 식탁에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어야 할 시간이었는데 부엌은 조용했습니다. 지호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전 7시 20분이었습니다. 박명자 씨가 출근하는 시간은 매일 오전 6시 30분이었습니다. 15년 동안 단 한 번도 늦은 적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지호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어제 저녁 먹고 남은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명자 씨가 항상 정리해 두던 식재료 보관함도 그대로였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호는 곧바로 명자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아내 김수진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명자 씨 연락이 안 된다는 말을 듣자 그녀도 곧바로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수진은 명자 씨의 딸과도 연락이 닿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명자 씨의 딸 역시 어머니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젯밤 집에 들어가셨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 짐을 챙겨서 나가신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가족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명자 씨는 2010년 봄부터 이 집에서 일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지호의 한의원이 자리를 잡아가던 시기였고 아내 수지는 둘째를 임신 중이었습니다. 큰딸은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지인의 소개로 만난 사람이 박명자였습니다. 첫인상부터 명자 씨는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52세였던 그녀는 차분하고 꼼꼼한 성격으로 집안일을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요리 실력도 뛰어났지만 무엇보다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따뜻했습니다. 수진이 출산으로 힘들어할 때도 명자 씨가 큰딸을 돌봐주었고 아들이 태어난 후에는 육아를 함께 도와주었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명자 씨는 단순한 가사도우미를 넘어서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명자 씨를 할머니처럼 따랐습니다.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명자 씨에게 먼저 이야기했고 명자 씨는 아이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지호 부부가 부부싸움을 할 때도 명자 씨가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명절에는 함께 음식을 준비했고 가족여행을 갈 때도 종종 동행했습니다. 지호는 명자 씨를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집안의 금고, 비밀번호도 알려주었고 중요한 서류들도 명자 씨가 정리하도록 맡겼습니다. 한의원 운영이 바빠지면서 집안일에 신경 쓸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명자 씨는 그런 신뢰에 보답하듯 더욱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런 명자 씨가 아무런 말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지호는 혹시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명자 씨의 나이가 이제 67세였습니다. 최근 몇 달간 조금 피곤해 보이긴 했지만 특별히 아프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지호는 한의원 진료를 일찍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명자 씨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락은 되지 않았습니다. 지호는 명자 씨가 사용하던 작은 방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단서라도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방문을 열자 깨끗하게 정리된 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명자 씨답게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옷들은 대부분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급하게 나간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획적으로 정리하고 떠난 것 같았습니다. 그때 책상 서랍을 열어본 지호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랍 안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들은 다름 아닌 지호 자신의 서류들이었습니다. 한의원 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거래 내역서, 심지어 금고 안에 보관하던 중요 문서들의 복사본까지 있었습니다. 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왜 명자 씨가 이런 서류들을 복사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언제부터 이런 일을 해온 것일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 서류들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최근 것부터 몇 년 전 것까지 체계적으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지호는 급히 자신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류 가방을 뒤져보니 역시 몇 가지 서류가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작성한 계약서와 금융거래 관련 문서들이었습니다. 금고를 열어보니 금고 안의 서류들도 누군가 정리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수진을 불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수진도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15년 동안 가족처럼 지낸 사람이 몰래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명자 씨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호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명자 씨가 돈이 필요했던 걸까요? 하지만 지호는 명자 씨에게 항상 넉넉하게 급여를 주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보너스도 챙겨주었고 명자 씨의 딸이 결혼할 때도 축의금을 넉넉하게 전달했습니다. 돈 때문이라면 그냥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혹시 누군가 명자 씨를 협박한 건 아닐까요? 아니면 명자 씨 자신이 무언가 계획하고 있는 걸까요? 생각할수록 미궁에 빠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지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명자 씨 생각뿐이었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명자 씨가 처음 왔던 날, 큰딸의 초등학교 입학식에 함께 갔던 날, 아들이 태어났을 때 병원에 문병 왔던 날, 가족여행을 함께 갔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진심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명자 씨의 따뜻한 미소도, 아이들을 돌보는 정성도, 가족을 위해 애쓰는 모습도 모두 진짜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명자 씨는 몰래 서류를 복사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엇을 위해서였을까요? 다음 날 아침 지호는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명자 씨가 복사해간 서류들이 어떻게 사용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 서류들이 악용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지호는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혹시 문제가 될 만한 일을 한 적이 있었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금 처리는 철저하게 했고 환자들도 성실하게 치료했습니다. 특별히 문제될 일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명자 씨가 남긴 복사본 서류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욱 두려운 것은 15년 동안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 자신에 대해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을지 가늠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호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곧 자신이 잊고 살아온 과거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박명자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했습니다. 윤지호는 매일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휴대전화는 꺼져 있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없으며 CCTV에도 포착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공기처럼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지호는 명자 씨의 딸 박은혜를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은혜는 40대 초반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분당의 한 카페에서 만난 그녀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며칠째 울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갑자기 집을 나가셨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었다고 했습니다. 지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어머니께서 최근에 특이한 행동을 하신 적은 없었냐고 말입니다. 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다면 몇 달 전부터 서류 정리를 자주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서류냐고 묻자 은혜는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방에 들어갈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프린터 소리가 자주 들렸고 택배로 파일 박스 같은 것을 여러 개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지호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역시 명자 씨는 오래전부터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호는 은혜에게 어머니의 과거 직업에 대해 물었습니다. 은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젊었을 때 여러 직업을 전전하셨다고 했습니다. 식당 일도 하셨고 청소 일도 하셨으며 한때는 보험회사에서도 일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초반에는 특이한 일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자 은혜는 채권 추심 회사에서 일하셨다고 했습니다. 정확히는 채무정보조사원이었다고 했습니다. 빚을 갚지 않는 사람들의 재산을 찾아내는 일이었습니다. 은행 계좌를 추적하고 부동산 등기를 조사하고 숨겨둔 재산을 찾아내는 것이 주된 업무였다고 했습니다. 지호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명자 씨는 그런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15년 동안 이 집에서 일하면서 자신의 모든 재산 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파악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게 체계적으로 서류를 복사해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은혜는 덧붙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일을 굉장히 잘하셨다고 했습니다. 고액 체납자들이 해외에 숨겨둔 비자금까지 찾아냈고 위장 이혼이나 명예 신탁 같은 교묘한 수법도 모두 간파하셨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을 받아 팀장까지 올라갔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두셨다고 했습니다. 왜 그만두셨냐고 묻자 은혜는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이유를 말씀하신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만두신 후에 한동안 우울해하셨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꺼려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후 가사도우미 일을 시작하신 것이었습니다. 지호는 카페를 나와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명자 씨가 단순한 가사도우미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람의 재산을 추적하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15년 동안 자신의 집에서 일했다는 것이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호는 서재에 틀어박혀 자신의 재산 목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의원 건물, 아파트, 투자한 부동산, 주식 계좌, 예금 계좌, 보험까지 모두 꺼내놓고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명자 씨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서류들을 보면서 지호는 또 다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명자 씨가 복사해간 서류들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의원 운영과 관련된 계약서들, 보험 관련 서류들, 그리고 15년 전쯤의 금융거래 내역들이 집중적으로 복사되어 있었습니다. 왜 하필 15년 전 서류들일까요? 지호는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2010년은 자신에게 어떤 해였을까요? 그때는 한의원이 막 자리를 잡아가던 시기였습니다. 환자도 늘어나고 수입도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지호는 문득 그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2010년 초에 한의원 확장을 위해 큰 투자를 했던 것입니다. 의료 장비도 새로 들였고 인테리어도 전면 개조했습니다. 그러려면 큰 돈이 필요했습니다. 대출을 받았지만 부족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돈을 마련했었나 생각해 보니 기억이 가물가물했습니다. 지호는 15년 전 통장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집 안창고를 뒤져 오래된 상자들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 안에서 낡은 통장과 서류들을 발견했습니다. 하나하나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멈췄습니다. 2010년 3월에 거액의 보험금이 입금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3억 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한의원 확장 비용을 충당했던 것입니다. 지호는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보험 사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고라기보다는 보험 청구였습니다. 한의원에서 치료받던 환자 한 명이 치료 중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지호는 그것을 의료사고로 신고했고 의료배상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합법적인 절차라고 생각했습니다. 보험사에서도 조사 후에 지급을 승인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 그 과정이 정말 깨끗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환자의 상태 악화가 정말 치료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원래 가지고 있던 질환이었을까요? 기록을 조작한 건 아니었을까요? 기억이 또렷하지 않았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지호는 그 일을 의도적으로 잊으려 했던 것 같았습니다. 명자 씨가 그 사건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알게 된 걸까요? 지호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명자 씨는 채무조사원 출신입니다. 보험 사기를 적발하는 것도 그들의 주요 업무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그 사건을 조사한 적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우연히 이 집에 오게 되어 서류들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걸까요? 지호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명자 씨가 그 사건에 대해 알고 있고 그것을 증명할 서류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호는 아내 수진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수진은 그 일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당시 임신 중이었고 한의원 일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호는 혼자서 처리했고 그 돈으로 한의원을 키웠습니다. 수진에게는 그냥 사업이 잘 되어서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고만 말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지호는 서재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 환자는 누구였을까요? 치료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혹시 심각한 후유증을 앓았던 건 아닐까요? 지호는 당시 그런 것까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보험금만 받으면 되었으니까요.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그것이 잘못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문제였는데 지호는 자신의 이익만 생각했습니다. 그 환자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한의원을 키우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명자 씨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지호의 집에서 일하면서 그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일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지호는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호는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인 강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는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였습니다. 사무실에서 만난 민수는 지호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닐 수 있다고 말입니다. 명자 씨가 증거를 수집해서 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보험 사기는 중대한 범죄이고 15년이 지났어도 공소시효가 남아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호는 절망했습니다. 자신이 15년 전에 저질렀던 일이 이제 와서 발목을 잡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명성도 안정된 삶도 모두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이들은 아버지가 범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충격을 받을까요? 지호는 결심했습니다. 명자 씨를 반드시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15년 전 그 사건의 전말을 정확히 알아야 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명자 씨가 오해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진실을 알게 되면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숨기고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스스로 드러내야 할까요? 그날 밤 지호는 다시 서재에 앉아 15년 전 기록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 환자가 누구였는지 반드시 알아내야 했습니다. 명자 씨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이 미군 같은 상황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윤지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자 더 이상 침대에 누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서재로 향한 지호는 15년 전 한의원 진료 기록부터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컴퓨터 시스템이 지금처럼 체계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기록이 종이로 남아 있었습니다.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의 환자 명단을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보험 사고가 발생한 시점은 3월 초였습니다. 그 시기에 치료받던 환자는 총 87명이었습니다. 지호는 한 명 한 명 기억을 되살려 보았습니다. 그중 누가 문제의 환자였을까요? 오전 9시가 되자 지호는 한의원으로 출근했습니다. 오래된 진료 기록 파일을 꺼내 더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 이미경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미경은 15년 전부터 함께 일해온 직원이었습니다. 지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2010년 3월에 치료 중 상태가 악화되었던 환자를 기억하는지 말입니다. 미경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난다고 했습니다. 허리 디스크로 침 치료를 받던 50대 남성 환자였다고 했습니다. 치료 후 갑자기 하반신 마비 증상이 왔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큰 소동이 있었고 응급실로 이송했다고 했습니다. 지호는 그 환자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미경은 진료 기록을 뒤지더니 차트를 하나 꺼냈습니다. 박재민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재민. 지호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명자의 성이 박씨였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호는 급히 사무실로 들어가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박재민이라는 이름으로 2010년 전후의 기사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2010년 5월에 실린 지역 신문 기사였습니다. 한의원 치료 후 하반신 마비가 된 50대 남성이 사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를 읽어 내려가던 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박재민 씨는 치료 후 하반신 마비가 왔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합병증으로 2달 만에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유족들은 의료 과실을 주장했지만 한의원 측은 환자의 기저질환 때문이라고 맞섰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지호는 기사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유족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재민 씨의 아내와 딸이 남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호는 확신했습니다. 박명자가 바로 그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그 딸이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자 씨는 남편을 잃은 유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15년 동안 아무 말 없이 이 집에서 일했던 걸까요? 복수를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지호는 당시 상황을 더 자세히 기억해내려고 애썼습니다. 박재민 씨가 하반신 마비가 된 후 보험회사에서 조사가 나왔었습니다. 지호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환자의 기저 질환을 강조했습니다. 박재민 씨는 당뇨와 고혈압이 있었고 척추 협착증도 심했습니다. 침 치료와 마비 증상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 지호 측 주장이었습니다. 결국 보험사는 지호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료사고로 인정하되 환자의 기저질환이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배상 책임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유족에게도 일부 보상금이 전달되었습니다. 지호는 그 돈으로 한의원을 확장했고 유족들은 작은 보상금만 받고 사건을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이제 지호는 이해했습니다. 왜 명자 씨가 증거를 모았는지 말입니다. 당시 조사는 공정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지호가 의료 기록을 조작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박재민 씨의 기저 질환을 과장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침 치료의 부작용을 축소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지호는 다시 15년 전 기록을 꺼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박재민 씨의 진료 기록이 수정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치료 전 상태를 기록한 부분에서 원래 작성된 내용 위에 다른 내용이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기저 질환을 더 심각하게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지호는 그제야 기억났습니다. 당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기록을 보완했던 것입니다. 보완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상 조작이었습니다. 박재민 씨의 상태를 실제보다 더 나쁘게 기록해서 침 치료의 책임을 줄이려 했던 것입니다. 지호는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이제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한 사람의 죽음에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기록을 조작했습니다. 보험금까지 받아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박재민 씨의 유족은 정당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명자 씨는 그 유족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딸을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지호의 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서류를 정리하다가 지호의 대화를 듣다가 한의원 이름을 보다가 깨달았을 것입니다. 지호는 명자 씨의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남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의 집에서 밥을 짓고 청소를 하는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사람의 아이들을 돌보고 가족처럼 지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하지만 명자 씨는 15년 동안 그 일을 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수를 위해서였을까요? 지호는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명자 씨가 정말 복수를 원했다면 진작에 증거를 제출했을 것입니다. 15년이나 기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호는 명자 씨의 딸 은혜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은혜는 망설이다가 오후에 만나자고 했습니다. 지호는 같은 카페에서 은혜를 기다렸습니다. 은혜가 도착하자 지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15년 전 일을 알고 계셨냐고 물었습니다. 은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3년 전쯤 알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원장님의 이름을 보고 알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가 달라지셨다고 은혜가 말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주무시고 혼자 우시는 날이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만두고 싶다고 하셨지만 동시에 그만둘 수 없다고도 하셨다고 했습니다. 은혜는 이유를 물었지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지호는 물었습니다. 왜 어머니께서 그만두지 못하신 것 같으냐고 말입니다. 은혜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계셨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싶으셨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정의로운 분이셨다고 은혜가 말했습니다. 잘못된 일을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성격이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법적으로 싸우고 싶어 하셨지만 돈이 없어서 포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후회를 평생 안고 사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하고 싶으셨던 것 같다고 은혜가 덧붙였습니다. 15년 동안 일하며 완벽한 증거를 모으셨던 것입니다. 의료 기록의 조작, 보험금 수령 내역, 재산 증식 과정까지 모두 파악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민도 많으셨다고 했습니다. 원장님 가족도 이제는 정이 들어서 차마 무너뜨릴 수 없으셨던 것 같다고 은혜가 말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약해지셨다고 했습니다. 15년 동안 함께 지낸 아이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계속 갈등하시다가 결국 집을 나가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지호는 명자 씨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정의를 원하는 마음과 정이 든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 사이에서 갈등했을 것입니다.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은 마음과 지금 가족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충돌했을 것입니다. 지호는 은혜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어디 계신지 아느냐고 말입니다. 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른다고 했습니다. 다만 며칠 전에 문자 하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이었다고 했습니다. 곧 끝날 거라는 말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호는 알았습니다. 명자 씨는 준비를 마쳤고 이제 행동에 옮기려는 것이었습니다. 고발할 것입니다. 15년 전의 진실을 세상에 알릴 것입니다. 지호의 의료 기록 조작과 보험 사기를 폭로할 것입니다. 카페를 나온 지호는 차 안에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명자 씨를 찾아서 막아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받아들여야 할까요? 지호는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호는 가족들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아내 수진과 큰딸, 작은아들이 모였습니다. 지호는 15년 전 일을 처음으로 털어놓았습니다. 박재민 씨의 사건, 의료 기록 조작, 명자 씨가 그 유족이라는 사실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수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호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한 가정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지호는 결심을 밝혔습니다. 명자 씨를 찾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15년 전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아이들도 아버지를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가족은 함께 이 위기를 넘기기로 했습니다. 지호는 그날 밤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15년 동안 짓눌렀던 죄책감에서 조금 벗어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명자 씨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했습니다.
늦었지만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명자 씨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지호가 어떤 선택을 할지 말입니다. 숨기려 할지 아니면 스스로 드러낼지 말입니다. 이제 공은 지호에게 넘어왔습니다. 윤지호는 박명자를 찾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은혜에게 받은 문자 메시지를 단서로 추적했습니다. 곧 끝날 거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지호는 변호사 강민수의 도움을 받아 명자 씨가 접촉했을 만한 곳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법률구조기관, 언론사, 시민단체 등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한 언론사 제보센터에 박명자라는 이름으로 15년 전 의료사고에 관한 제보가 접수되어 있었습니다. 담당 기자는 일주일 후 보도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명자 씨와 마지막 인터뷰를 준비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지호는 기자에게 사정했습니다. 보도 전에 명자 씨를 만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사과하고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기자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지호의 간절함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명자 씨에게 연락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연락이 왔습니다. 명자 씨가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장소는 15년 전 박재민 씨가 마지막으로 치료받았던 한의원 근처 공원이었습니다. 지호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공원 벤치에 명자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매일 보던 얼굴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지호는 천천히 다가가 명자 씨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지호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15년 동안 모르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외면하고 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박재민 씨의 죽음에 자신이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의료 기록을 조작하고 보험금을 받아 사업을 키웠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명자 씨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폭로가 두려워서냐고 물었습니다. 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려움도 있지만 그것보다 죄책감이 더 컸다고 했습니다. 지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명자 씨가 15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이제야 알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도 컸을 텐데 정당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살아야 했던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의 집에서 일하며 웃어야 했던 것이 얼마나 참기 힘들었을지도 안다고 했습니다. 명자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몰랐다고 했습니다. 3년 전 우연히 서류를 보고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당장 그만두고 싶었지만 동시에 이것이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15년 전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명자 씨가 말했습니다. 돈도 없고 법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한의원에서는 환자의 기저질환 때문이라고만 했고 보험사는 적은 보상금만 주고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했습니다.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지호의 집에서 일하게 되었고 진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복잡해졌다고 했습니다. 지호의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이 약해졌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죄가 없었다고 명자 씨가 말했습니다. 15년 동안 함께 지내며 정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처럼 따르는 아이들을 보면서 차마 그 가정을 무너뜨릴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고민했다고 했습니다. 정의를 택할 것인가, 정을 택할 것인가 말입니다.
결국 집을 나온 것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였다고 명자 씨가 고백했습니다. 거리를 두고 생각해 보니 답은 명확했다고 했습니다.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복수가 아니라 치유를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자신의 마음도 치유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지호는 명자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먼저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형사 처벌을 받더라도 감수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재민 씨 가족에게도 제대로 된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명자 씨는 놀란 표정으로 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이냐고 물었습니다.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년 동안 도망쳤지만 이제는 마주하겠다고 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겠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아픔, 현재의 고민, 미래의 희망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했습니다. 명자 씨는 지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호도 명자 씨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지호는 기자 회견을 열었습니다. 15년 전의 의료사고와 기록 조작, 보험 사기 사실을 스스로 밝혔습니다. 박재민 씨 유족에게 공개 사과했습니다.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회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호의 용기를 인정했습니다.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려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명자 씨도 인터뷰를 통해 지호의 진심을 전했습니다. 용서는 아직 어렵지만 그의 용기만큼은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지호는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벌금형도 선고되었습니다. 한의원은 잠시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함께였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곁에서 지켜주었습니다. 명자 씨도 가끔 연락을 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지호는 한의원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정직하게 환자를 대했습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지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환자들도 그런 지호를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자 씨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남편의 억울함이 풀렸고 자신도 치유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지호의 집에서 작은 모임이 열렸습니다. 지호의 가족과 명자 씨, 은혜가 함께 모였습니다. 예전처럼 편안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남아 있었지만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지호는 깨달았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두렵지만 그것이 치유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지만 책임을 지면 비로소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명자 씨도 배웠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고통을 낳지만 용서와 이해는 치유를 가져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의를 요구하되 증오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진실과 용기가 결국 모두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15년의 침묵은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기까지 한 가정에 찾아온 충격적인 실종 사건과 그 뒤에 숨겨진 15년의 진실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